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천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강의를 맡게 된 우정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먼저 좀 번잡스러울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저에게는 90대 그 어르신 저희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유튜브로 계속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자꾸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저는 오늘 이 영상, 오늘 강의의 영상을 저희 할머니께 또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혹시라도 지루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셔도 되고 포기하셔도 될 텐데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10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을 때 딱 한 가지만이라도 같이 공감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오늘 강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저도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또 폐업을 하고 창업을 했던 그런 선후배의 관계 그리고 삶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항상 공감되고 그리고 나도 그거 느껴봤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기본사항 그리고 사례를 탐구하는데 족발집에서부터 자동차 정비까지 이렇게 쭉 진행할 거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내드린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자료 보고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제 얼굴 보시고 또 이 화면 보시고 같이 소통하시면 11시 20분이 금방 오게 될 겁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마케팅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종닥터, 서울 안에서의 그 소상공인들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을 강의하고 그리고 또 15년 이상 도소매 또 서비스업을 진행 중입니다. 뭐 팔고 있냐고 물어보시면 건강식품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라켓, 배드민턴 셔틀콕을 직접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신감 있게 제가 느꼈던 시행착오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했던 그런 희로애락 모든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활동은 그냥 제가 소상공인들을 찾아갈 때마다 컨설팅 할 때마다 그 업체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하셨을 때 그때 제가 찾아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얼굴 크고 이렇게 큰 바위 얼굴로 나와 있는 게 저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PD가 만들었는데 정말 재수없죠. 근데 바꾸라고 하고 싶었는데 조금 좀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간다 TV 말 그대로 그냥 UMD가 간다라는 그런 TV였는데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골프장도 가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데 2호점을 창업을 할까요? 이런 것도 고민해봤고 그 다음에 탕수육 전문 회사 요게 지금 한 3,000명 이상으로 많이 구독자를 많이 배출하고 또 조회수가 많이 늘었는데 결국은 사람은 돈이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3천만 원 투자해서 월 1,000만 원 창업 성공하는 방법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골프 레슨 하시는 그 코치님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그냥 자기가 운동하고 내가 잘 가르치면 될 줄 아는데 아니죠. 이제는 거의 온라인에서 많은 장점들을 더 이야기하고 또 온라인도 한 가지 매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만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입니다. 스포츠 용품 쇼핑몰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10년 이상 배드민턴 라켓을 만들고요. 또 배드민턴 셔틀콕을 만들어서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 정도면 조금 저를 아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래도 오랫동안 한 가지 업무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환율도 오르고 또 인건비도 오르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탄탄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 때 배드민턴은 거의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체육관이 아예 문을 닫고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테니스 치거나 골프 치러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또 이렇게 학위를 받고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진짜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자체는 아무도 운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그 마스크 끼기 싫어서 배드민턴을 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진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라켓이랑 배드민턴 셔틀콕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 보통 금액 자체가 한 1억 이상씩 계속 그 창고에다가 계속 쌓아놨었거든요. 그 코로나 때는. 돈이 물려서요. 1억을 투자해 놓으면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하루에 수금이 됩니다. 도대체 3개월 전에 내가 썼던 1억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래 놓고 또 미수가 생깁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절대 미수 깔지도 말고 1억 원어치 물건을 구매하지도 말자. 그냥 있는 대로 팔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재고 있는 대로 팔고 또 다시 주문하자.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되더라고요. 재고 없이 조금은 손님을 기다리게 하니까 우리 제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구나. 그게 바로 품절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좀 이끄는 건데, 너무 품절이 길어지면 업체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은 제가 하고 있는 컨설팅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이랑 그리고 대만의 수출입. 오늘도 출장을 가게 되는데 중국, 일본, 대만이요. 수출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부상, 조선의 거상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중국이나 대만에 갈 때 절대 제 캐리어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캐리어에 제가 파는 홍삼을 가지고 갑니다. 홍삼을 가득 실어서 캐리어에 가지고 와서 어느 날은 대만 세관에 걸려보기도 하고, 당신 왜 많이 가져왔어? 저희 거래처에서 선물 갖다 주려고 가지고 갔는데요 하면서 저는 중국, 대만의 교민 사이트에 3일 전에 올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가 우정훈입니다. 저는 홍보를 위해서 제 홍삼을 가지고 갑니다. 옛날에 왜 우리 중국이랑 이렇게 무역하면 한국 사람들은 인삼을 팔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비단을 사고 이런 경우들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홍삼을 며칠 날 몇 시에 우리 거래처 앞까지 오시면 양질의 홍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교민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행기 값을 커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갈 때는 우리 제품, 그리고 들어올 때는 중국과 대만의 좋은 배드민턴 용품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이나 강의를 하는데 뭐 대학 강의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식당 100군데를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식당에 어느 정도는 길들여지고 그 식당을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해야 되잖아요. 가보니까 직원이 어떻게 된다, 또 자금은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그 식당의 달인이 되어가는 것들을 느끼더라고요. 그것만큼 반복의 힘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활동은 맨날 말씀드리는데, 저희 딸 아들이 맨날 아빠는 왜 이렇게 구독자가 맨날 1000명이야? 저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샀어요. 50만 원 주고. 왜 샀냐면 저 아이들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구독자가 안 모여져요. 왜냐하면 한 군데 가다 보니까 뭐 그 분들이 재밌어가지고 보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배드민턴을 차라리 치고 말지. 그럼 배드민턴 치고 나면 저 사람 오늘 배드민턴 이길까? 질까? 이런 거 궁금해서 이렇게 구독자가 되는데, 저는 인천에 모모갈비 갔다가 서울에 인터넷 쇼핑몰 갔다가 이런 것들 업체 소개해 주니까 절대 구독자가 안 늘죠. 그래서 몰래 50만 원 주고 샀습니다. 50만 원 어디서 샀냐? 크몽에 가면 팝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다 삽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조용히. 근데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감하시는데, 누군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를 돈 주고 구매하시는 대표님이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만 사기를 바라면서. 유튜브에 대한 것 자체는 하나의 주제를 꾸준히 이어가면 충분히 구독자가 생기는데, 저는 그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구독자가 없어도 저희 쇼핑몰 그 유튜브를 반드시 하는데 셔틀콕, 밥보다 민턴 셔틀콕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밥보다 민턴 셔틀콕 판매자 우정문입니다. 이 셔틀콕으로 말씀드리면 13,000원의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안 봅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하실 때요, 항상 홍보를 할 때 제가 지금 보이는 그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딱 보면서 이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쓰는 셔틀콕 하나 소개하려고 왔는데요, 깃털도 잘 안 부러지고 되게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사나? 온라인 쇼핑몰에 가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써보니까 한 개 가지고도 두 게임 치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간접 광고입니다. 직접 광고로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은 8,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인천에 가면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때, 인천에 가면 어디 그 갈비집 되게 맛있는 데 있어요. 엊그제 가보니까 갈비집 가보니까 세팅된 반찬도 엄청 맛있어요. 이게 좋은 구전을 통해서 우리 식당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가요, 식당을 하는데 인천에 있는 모모 갈비집입니다. 모모 갈비집에 10,000원만 투자하시면 정말로 맛있어요. 오늘 꼭 오세요. 주인이 홍보하면 절대 안 옵니다. 주인 친구 아니면 주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옵니다. 간접 광고요. 꼭 신경을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어느 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좋아하는 송가인은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송가인 씨 만날 수 있죠. 그럼 송가인 씨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우정훈입니다. 경영 컨설턴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노출하는 걸 꺼려 하시면 우리 모든 송가인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 모두 다가 우리 업체를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너도 나도 우리 업체를 알게 하는 거, 그게 노출이고요. 송가인 정도는 안 돼도 우리 주위 반경에 있는 고객들에게는 제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사항이 있는데 이 소울리스자라는 게 자체가 작년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에버랜드에 동그란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물 위에 막 젖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리님 혹시 요거 영상은 안 나오죠? 나올 수 있나요? 네. 거기 밑에 있는 거, 아니 요 밑에 보면 그 주소, 예, 안 되죠. 아, PDF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예, 유튜브를 한번 열어서 소울리스자로 한 번만 좀 틀어주시겠어요? 아침이라 졸려서 한번 보고 가실게. 네? 거기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누르시고요. 밑에 네이버 좀, 밑에 네이버, 예, 그리고 한글로 유튜브. 네. 네. 거기 소울리스자라고 좀, 소울리스자. 안 보신 분이 있을까봐. 여기 밑에 젖는 겁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밑에 하단에 그 소리, 예. 아, 최근이요? 요렇게만 듣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시고 뭔가 시간이 되실 때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요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아르바이트생으로 에버랜드 아마존의 익스프레스의 스태프가 됐죠. 근데 계속 반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모두 졌는데요. 막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복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결국은 에버랜드의 홍보팀에 입사를 하게 됐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진짜 반복. 그리고 이 반복을 우리 대표님들도 하셔야지만 대표님이 뽑아야 되는 인력도 이런 인력이 될 수 있는지를 되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도 사업 확장에 욕심이 생길 때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반복하고요. 그리고 이거 계속 자기가 애드립을 하면서 자기가 연습을 했대요. 이게 또 계보가 있어서 또 지금 가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력을 구성할 때 우리가 우리 업체 에버랜드를 위한 거 그리고 이 사람들 자체가 계보를 통해서 계속 선후배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이럴 때 우리 대표한테 적어도 저희 직원분들도 참 제가 항상 신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또 좀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 자체 눈빛을 보면 이 친구처럼 계속 소박하게 반복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이어갔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보조 자료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 안대장TV라는 안대장TV, 롯데 시그니엘에 사는 젊은 청년입니다. 되게 유명한 친구가 됐죠. 핸드폰을 팔다가 최악의 삶으로 나락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나 이런 거 자체를 계속 판매를 하면서 발전을 해갔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가장 한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좀 그 얘기할 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도 사업을 하다가 조금 좀 불편한 생각이 들거나 막 힘들거나 이러면 핸드폰을 벌써 열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다가 잠을 잡니다. 그럼 시간이 잘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소주를 한 잔 마십니다. 그 시간이 자꾸 반복됐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항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젊은 친구가요. 그래서 발전적인 그런 과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안대장TV가 프랜차이즈로 내놓은 완미족발이라는 것 자체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대장TV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은 항상 노출이고 항상 홍보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모였어요. 그 팬들이 이제 나중에 안대장TV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제가 족발을 루이비통처럼 만들어 보려고 완미족발이란 프랜차이즈를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들 중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완미족발을 체인점으로 하겠다고 가맹점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을 거고요. 지금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들이 지금 추구하는 건 뭐냐면 여기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요. 조그맣게 여기 적혀 있어요. 족발 한 접시도 루이비통처럼 계속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뭐냐면 가맹점주가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완미족발 문 닫고 중간에 근무 시간 어기고 그리고 사입해가지고 물건 사고 막 이런 게 많이 없어졌던 거예요. 왜 없어졌나 이렇게 보니까 대표에 대한 엄청난 신뢰도와 충성도가 되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체가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우리 완미족발을 발전시켜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완미족발의 가치는 10년 후에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꾸준히 사랑해온 메뉴, 그리고 홀, 그리고 배달, 포장,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메뉴를 이 네 가지를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족발이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 아이템 자체가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요 네 가지 중에 10년 후에도 내 거는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꾸준히 사랑을 받을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홀 배달 포장처럼 온라인 쇼핑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의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마지막 불경기, 코로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도 내 아이템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그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완미족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내고 그래서 저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핸드폰을 판매했다가 또 술과 핸드폰을 보는 거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페인이 되어가는 걸 느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친구 중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그 친구도 중요하지만 배척해야 되지만 또 다른 친구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 친구는 뭐냐? 나의 시간을 많이 뺏는 친구. 그 친구를 멀리해라. 전 저보다 젊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제 주위에도 아직 제 시간을 뺏어 먹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을 저도 계속 조금 멀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 우리 대표님들은 어떠실까요? 대표님들도 혹시 주위에 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하다 보면 내 시간을 빼앗아 먹는 거. 내 시간도 다 돈인데 그거에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면 내 사업이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 자체 한번 공감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거에 대한 것 자체 판매를 하자라는 그런 세일즈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막 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받고 그리고 엄청나게 인정받아요. 근데 미국이나 외국은 유럽은 어떻습니까? 바깥에 가서 세일즈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업사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업사원 뭐 한다 그러면 에이 바깥에서 놀겠지. 바깥에서 뭐 이야기하다가 집에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처럼 내가 무언가를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이템들을 여러분들 사무실 안에만 자꾸 가지고 있지 마시고 더 바깥에 내 제품을 판매해 주실 그런 구매해 주실 그 고객 앞으로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노출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보면 자기 사무실에서는 1등이야. 이 아이템이. 그 사무실을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인력이 없고 나갈 자신감이 없고. 이런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나가셔야죠. 우리 식당 1등이에요. 두부찌개는 1등입니다. 자꾸 이야기하셔야죠. 거기 1등이래. 반찬도 맛있대. 자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세일즈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는 유튜브를 통해서 고정 고객들과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맹점주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족발 한 접시라도 루이비통처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언급했죠. 그래서 똑같은 족발집인데도 뭔가 먹어보면 야 진짜 루이비통 같아. 명품 족발인가 봐.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뭐 족발이 뭐 다 똑같죠. 그죠? 그런데 먹다 보면 다른 거죠. 야 루이비통 같은데? 우리 샤넬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고객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전국 50호점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이제 30만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성공하면 더 성공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행동하셨던 분들은 없겠죠? 술과 핸드폰, 술과 유튜브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사람도 없고 세일즈가 없으면 판매도 없다. 가장 바닥이라고 느낄 때가 시작이었고 그리고 똑같은 것도 똑같은 족발도 다르게 보자 라는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요. 여기 완미족발 가맹점주들 생각하는 거 보세요.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문을 열자. 그래야지 완미족발이 잘 되고 우리 대표님도 잘 될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했지? 우리 대표님 팬심. 그게 작용을 했던 거죠. 우리 대표님을 위해 매출을 늘리자. 뭐 거의 김정은, 김일성 수령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 자체가 어쩌면 엄청난 그런 시너지를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은 뭐 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정영민 TV가 쇼핑몰에서는 거의 1등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내용에서 보면 뭐 어떤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했냐면, 뭐 유튜브 하나로 연매출 20억, 뭐 금융치료를 한다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짧은 영상이라도 내 거를 계속 올릴 수 있으면 되게 유익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스마트 스토어 부업으로 월 100만 원 벌고 바로 퇴사한 일 100만 원이에요. 그죠? 100만 원을 벌었다라는 이야기,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계속 매출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이 정영민 TV를 보면 계속 보다 보면 회사를 다니다가도 내가 될 것 같아가지고 퇴사부터 먼저 한대요. 퇴사부터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어 보면서 퇴사를 해야 되는데 또 퇴사한 분도 있대요. 이거 보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인지도 없는 쇼핑몰의 운영,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쇼핑몰 마진이 지금 몇 프로냐? 3%, 4%입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와, 이게 쇼핑몰은 왜 마진이 또 3%냐면요. 제품을 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제품 구매하시다 보면 100개, 100만 개 다 있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요. 경쟁력 심하죠. 하나 올리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또 구체적인 상세 페이지가 나오지 않으면 안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삼중고. 처음 시작 마진은 20%인데 점점 더 줄다 보니까 3%의 그런 마진이 된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한 과정을 얘기했어요. 상품 키워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모모갈비. 인천의 모모갈비 자꾸 예를 듭니다. 자, 인천의 무슨 동? 모모갈비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상품 키워드를 생명과 같이 생각하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상품명 네이버에서 검색될 때 어떻게 검색이 돼야 됩니까? 자, 일단 모모갈비를 이야기할 때 인천의 연수동, 인천 연수동 맛집, 연수동 돼지갈비.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추천해요. 인천 연수동 돼지갈비. 왜 그럴까요? 잘못 치는 사람한테는 더 상위 노출하라고. 그런데 네이버가 잡아주죠. 그런 거 자체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메모를 하시면서 제 강의 그냥 귀로만 들으셔도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종이에다 한번 써보세요. 아, 네이버에 내 아이템이 검색이 되면 내게 제일 1등으로 되고 싶은 그 단어, 그 키워드가 어떤 게 되는지. 연수동 돼지갈비, 연수동 식당. 이게 10개에서 20개 정도 자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아이템 자체에 홍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품 키워드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되게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그 창업하고 폐업하고 중간에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이따가 맨 뒤에 그 이메일 주소를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여러분들께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거 언젠가 2023년 7월에 제가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다고 간단하게 그렇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저희 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원 사업이 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메일도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 이따가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제 강의와 관련된 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공감하실 수 있으면 오늘 강의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강의를 할 때 뭐 다른 분들 강의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소상공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실제적인 그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 꼭 적으셔가지고 명함이나 하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루한 강의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혹시 많이 지루하신가요? 아니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갑니다. 아, 나는 제조업 아닌데, 나 수제청 판매하는 사람 아닌데 하셔도 제가 다 그거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산에 있는 주부가 수제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만들다 보니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맛있네요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도 좀 팔아볼까? 옆집에 있는 순이 엄마들한테 다 하나씩 줬습니다. 공짜로 주는데 맛없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업의 확장 의지가 확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사업자 등록을 내죠.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이 수제과일청 다마요라는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왜 여러분들의 그 강의의 교보제로 쓰냐면 전 이거 평생 쓸 겁니다. 이 다마요라는 업체. 왜 그러냐면요. 여성분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계속 이어가죠. 하셔야 될 거 뭡니까? 여성기업 인증이요. 여성기업 인증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어떤 공개된 자체 내에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자체에서 가장 유리한 우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게 여성기업. 그러면 남성분들 또 서운해하실 수 있죠. 또 뭐 해야 됩니까? 소상공인 인증 받으셔야죠. 소상공인 인증. 여성분들은 그거 2개 다 하셔야 되고 남자분들은 소상공인 인증 받으셔야 된다고요. 받아 놓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인증서만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아, 소상공인이구나. 5인 미만 직원을 가지고 있고 소상공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엊그제 여성기업에 대해서 도와드린 분이 있는데 여성기업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성이 사업자예요. 안 됩니다. 그거는. 여성분이 사업을 해야지 여성분을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여성기업에 대한 걸 모르셨다면 여성기업 인증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분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성기업 인증을 하고요. 왜? 관공서에 또 납품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수제청 다마요 대표님은 무지에 있는 거에다 수제청 넣었겠죠.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스티커 붙였겠죠. 팔립니까? 팔립니다. 일정 부분까지는요. 그럼 여기 수제청이라 뭐라고 적었겠습니까? 다마요 적어놨을까요? 아니죠. 무슨 청, 레몬청 이렇게 적어놨죠. 여러분들 동네에서 이 레몬청 이렇게 해놓은 거 스티커 붙여놓으시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동네 아줌마가 만든 거, 동네 남편이 만든 거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브랜드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다마요 자체의 시작과 지금까지를 다 지원 사업으로만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컨설팅을 할 때 절대 이 사업에다가 돈을 들이지 마십시오 합니다. 그럼 대표님 다마요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 돈을 더 넣어야 되고 빨리 성장시켜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음 지원 사업에서 나오는 거 자체를 가지고 하셔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 때 있습니다. 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번에 셔틀콕이 좀 싸니까 셔틀콕 한 2억 원어치 사가지고 와야지 하는 순간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0만 원 오고 3억 집어넣어가지고 50만 원 오고 70만 원 오다 갑자기 미수 생기고 돈 못 받고 이런 꼴 제가 경험했잖아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요번에는 로고를 만들어준대. 로고 만들었어요. 다마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패키징 작업을 지원해준대. 그래서 패키징 작업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다마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알아서 이 다마요처럼 시작과 끝을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배워 가시잖아요. 그거 통해 가지고 지원 사업 통해서 우리 간판을 조금 멋있게 해준대. 식당 같은 경우에 입식 의자를 세팅해 준대. 그런 거 자꾸 알아보시라고. 생선가게 사장님 컨설팅을 갔습니다. 생선가게 사장님 보고 대표님 혹시 지원 사업 뭐 받으신 적 있습니까? 내가 뭘 받은 적 한 번도 없어. 혹시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거에 상담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왜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제 얼굴에 되게 딱하다는 얼굴 표정으로. 나는 생선머리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 절대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장사를 하셨던 분들, 저희 50년 동안 옷가게 하신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습니다.
물건 구매하고 물건 팔기에만 바빴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 거에 대한 것 자체를 모르셨죠. 이제는 조금 더 아셔야 됩니다. 아까 원재료와 중간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검색해 보는 시간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월요일 날이라고 했죠. 그럼 금요일은 뭐냐? 각종 지원 사업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검색해 보는 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마당입니다. 소상공인 마당. 물론 여기 지역에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창업넷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창업넷, 그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옵니다. 정부가 해주시는 것 자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년 2월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자금 소진 시까지. 그럼 언제부터 하셔야 됩니까? 2월부터입니다. 그런데 2월부터 지금 2월 지났죠. 바보처럼 내년 2월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올해 2월에 공고된 모습들을 보세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내년 2월에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서류를 요구할 겁니다. 그걸 공부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나요? 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이런 교육 통해 가지고 또 환경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사업자에 대한 지원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고난의 과정이요. 집에서 조금씩 수제청을 만듭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연구도 준비도 부족을 했는데 제일 문제, 세 번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템이 진입장벽이 엄청 낮은 게 있는지. 진입장벽 낮은 건 뭐예요? 돈만 주면 바로 창업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진입장벽이 낮죠. 그러다 보면 이 수제청처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분은 뭘 하냐? 사회적 기업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의 소외된 계층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든다면 국가는 그 사회적 기업을 대개 인정해 주죠. 또 뭐가 있습니까? 협동조합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에 관심을 줬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노선에 안정된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매출이 증대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커지고 법인으로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부산에서도 연락이 와요. 혹시 부산과 관련된 관광 소재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사업을 하시면 이렇게 무지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스티커에 레몬청을 붙이시겠죠. 그런데 이거 자체를 아주 말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우리 브랜드를 입혀가지고 만드는 그것 또한 지원 사업, 컨텐츠 지원 사업,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도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티커 붙이면 아마추어. 직접 만들어서 저렇게 인쇄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프로입니다. 빨리 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다마요는 그렇게 발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수제청에 집중했다라는 그 대표의 고집도 되게 장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원 사업을 집중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나옵니다. 대표님,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지원 사업에 제가 잘 안 맞아요. 우리 사업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 대표님, 그 지원 사업에 우리 대표님을 좀 맞추면 안 될까요? 직원 2명 고용하면 얼마 나온대요. 그럼 직원 2명을 좀 고용하면 안 될까요? 왜? 그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더 많으면 당연히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죠.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마당은 한 3, 4천 정도의 지원 규모까지가 돼요. 근데 창업넷은 각 규모별로 중소기업으로 커가면 최대 10억까지의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 안에 3억 지원해주는 R&D 그런 연구 인력에 대한 것 자체가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마요 연구소, 다마요 부설 연구소를 만드는 R&D 지원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건 3억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에 대상이 여러분들 회사 안에
반드시 부설 연구소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부설 연구소 안에 업무를 하고 있는 그거에 연구하는 다마요 청 같은 그 수제청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2명이 있어야 된대요. 이제 준비를 합니다. 대표님, 저 직원 2명 없어요. 그리고 방도 없어요. 만드셔야죠, 방을. 방을 만드셔서 3억이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3억을 3년 동안에 도전하면 1억씩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칸막이를 치고요. 그 다음에 수제청 박사님이 없잖아요. 수제청 많이 연구했다는 연구원 2명 데리고 근무할 때, 실사를 나올 때 업무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지원 사업의 제외자가 아니라요. 앞으로 계속 그 안에, 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지원 사업에 나를 맞춘다라는 거. 그거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장사의 신, 쉬어가기 코너로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버를 소개를 하죠. 계속 막 장사가 안 되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계속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남들이 주 5일만 근무하자고 한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이 은현장이라는 장사의 신은 자기는 더 기쁘다고, 나는 주 7일을 근무하고 당신보다 더 앞서가고 돈을 더 많이 벌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기분이 좋다는 것 자체를 되게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주 7일을 근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에 대한 것 자체를 생각해 보면서 진짜 욕을 많이 먹거든요.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자기가, 저는 사실 이 유튜버가 어떻게 왜 이걸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돈도 많고 그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대표였죠. 그 프랜차이즈를 200억에 팔고 그리고 유튜브 활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그런 상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 보면 이제 그 나와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그 문신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금액 자체가 계속 바뀌어도 안 되고, 그리고 금액이 되게 비싸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컨설팅 자체가 그때마다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젠가 아까 그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안 틀어주는 대표님은 잘 몰라요. 폐업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님, 저 진짜 대표님 때문에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말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객의 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의 후기 남기는 거에 대한 것도 장사의 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후기에 대한 것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쇼핑몰이든 식당이든 배민이나 이런 거에서 분명히 후기가 나오죠. 옛날의 후기는 이랬습니다. 생수 잘 받았습니다. 배송 빠르고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모든 쇼핑몰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기를 남깁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후기를 남기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후기대로만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발전성 있는 그런 후기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후기. 그 답변은 상대방 고객의 후기에 기반한 답변을 해야 된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수 시원하게 잘 마셨어요. 배송도 빠르고. 그럼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하냐. 시원하고 배송 빠른 저희 생수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내가 당신의 댓글을 보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더 시원하고 더 프리미엄한 A 생수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대방이 남긴 댓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해주고 답변해준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반드시 앞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 광고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자, 피자집 이야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미노 피자 진짜 뜨겁고 그리고 슈프림 피자가 진짜 콜라랑 환상적이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녕하세요. 콜라와 함께 맛있었던 저희 슈프림 피자를 맛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정말로 더 맛있는 페퍼로니 피자나 아니면 일반 슈프림 피자에 치즈 도우를 조금 더 얹어 드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도미노 피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너무 배민 답변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좀 적어야 되지 않나요? 고객들은요, 지금 피자 먹기 바빠서 여러분들의 그 후기가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합니다. 딱 두 문장으로 임팩트 있게. 그러면 또 다음번에는 뭐예요? 페퍼로니 아닌 피자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른 고객들에게는. 이번에 피자를 주문하셨는데 저희 치킨도 정말 맛있거든요. 치킨과 떡볶이도 한번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얘기. 댓글을 봤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첫 문장에다가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업주로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또 두 번째 후기, 어뷰징이라고 있습니다. 어뷰징, 영어인데요. 어뷰징. 대표님, 영수증 후기가 자주 안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저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영수증 후기를 반드시 보거든요. 그 영수증 후기를 보면 항상 작년도 거 있거나 재작년도 거가 최신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무조건 전화합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오늘 영업하시나요? 혹시 문 닫지 않으셨나요? 물어봐요. 왜? 작년, 재작년 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 대표님한테 뭘 얘기합니까? 남편분 카드 갖고 오시라고요. 친구분 카드 갖고 오시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긁으셔야 돼요. 긁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앉으신 다음에 댓글 좀 작성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어뷰징입니다. 내가 안 먹고 내가 거짓말 치면서 까지라도 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 메시지를 남겨주는 거예요. 카센터? 왜 안 됩니까? 사모님 오셔가지고 카드 긁으시라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디 비번 딱 넣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여기 카센터 소나타 엔진오일 가르러 왔는데 겁나 싸요. 이런 이야기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러면 답변 어떻게 합니까? 고객님 안녕하세요. 소나타 엔진오일을 갈고 가셨군요. 가격도 저렴한 우리 카 123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엔진오일 한번 갈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카센터에서는 어떤 얘기 해도 됩니까? 요즘 여름철 에어컨 냄새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도 갈아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오세요. 요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댓글과 후기 답변을 통해서 다른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답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보잖아요. 오기 전에. 여기 후기 어떻게 됐는지. 그럼 좋고 나쁜 것만 표현하는 거 말고 내 정보를 여기다 넣어주시라고요. 답변에다가. 그러면 그 답변 보고 다 아신다고요. 나도 에어컨에 좀 냄새 나던데? 나 에어컨 필터 좀 갈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신다고요. 자, 바로 여기 인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카123 택이라고요. 대한민국 명장이 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 업체입니다. 자동차 정비인데 이거에서 제일 이야기한 건 뭐냐면 자동차 지금 급발진이나 이런 거에서는 박병일 명장이 1등이죠. 그래서 박병일의 명장 본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이래가지고 약간은 블루 컬러를 무시했던 우리 사회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제가 이분을 되게 존경하게 된 건 뭐 그러냐면 이 차에 대한 것 자체의 지식을 가지고 또 배우시고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 영상 자체에서 되게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명장이시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거침이 없습니다. 회의하거나 이럴 때 내가 최고고. 근데 이분이 막 진짜로 막 가서 바퀴를 막 뜯어가지고 고치시고 이런 모습은 잘 못 봤어요. 그냥 영상에서만 봤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나도 이 카센터 안에서는 연예인이 될 수 있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발전했던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그냥 이 카123 택이라는 그 업체를 먹여 살린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 지금 이분 지금 차 고칩니까? 어쩌다 한 번씩 고치시고 사무실 나가시기가 바빠요. 방송 활동이 많아서. 그거만큼 나도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뭐가 있느냐라는 것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카123 택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동차 수리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었는데 계속 단순 정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것 자체, 그리고 동네 자동차 수리점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많이 컸냐 이러니까 자기가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사고 수리나 아니면 자동차 고장 전과 후의 모습들을 계속 매일 올렸대요. 블로그에다가. 계속 올리다 보니까 공감 가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했다라는 거에 대한 것 자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식당에는 뭔가 브랜드가 있어야 됩니까? 나 개인적으로 만들 때 반드시 브랜드 필요합니다. 그 브랜드는 어디에다 씁니까? 옷 입어야죠. 옷 입으십니까? 안 입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출장을 가는데 사실은 출장을 갈 때 이렇게 막 갖춰 입고 뭐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마이라도 입고 와이셔츠라도 입고 왔고 그리고 머리에 무스 좀 발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요. 오랫동안 기억되고 싶어서 이렇게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객을 위해서 어떤 복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육식당은 어떻게 하시죠? 빨간 티셔츠에 폴로 티셔츠에다 뒤에다가 돼지꼬리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럴까요? 계속 기억에 남으라고요. 적어도 알바생이라도요. 옷을 입혀야 됩니다. 그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조그만 그런 로고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에 보시면 앱스토어에 들어가시거나 뭐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로고 만드는 거 있습니다. 그거라도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내가 마음에 들게 만들어서 한글로 내 상호명을 적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 티셔츠 뒤에 이렇게 나염해 줍니다. 입게 하세요. 입으신 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오래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어도 마시는 커피 풍미커피입니다. 풍미커피만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기 풍미커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풍미커피 뒤에 이렇게 적어 놓고 활발하게 다니시는 거죠. 유망한 업체 소개를 하나,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유망한 업체 소개를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파트 만세대에 설비가 있습니다. 요즘 설비 회사를 부르는데 어떤 걸 부르는지 아세요? 형광등 5개 갈아주세요. 변기가 막혔어요. 이런 것도 부른대요.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30만 원 일당을 3만 원씩 하는 그 출장비로 돈을 다 버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 아파트 안에서 수요가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 어르신이 계신 분들, 어르신이 막 이렇게 하시다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광등 고쳐드리고 이런 만세대 안에서의 그 설비들. 그리고 왜 세면대가 물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가서 고쳐주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7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수요가 돼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죠. 그분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검정 양말에 몸빼 바지에. 그분을 폄훼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르신들이 입고 다니시는 옷이었죠. 우리는 그걸 반대로 그분들이 나갈 때 젊은 청년이 도미노 피자 같이 멋지진 않지만 활동적인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쓰고 안녕하십니까 수리맨 김철수입니다. 가서 수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자동차 정비든 아니면 식당이든 정말로 여러분들의 식당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브랜드화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는 여러 가지, 정부가 여러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시면 창업넷이라고 하는 거에 검색을 하시면 K-스타트업이라고 있어요. 그 K-스타트업은 뭐냐면 발전하기 전에 창업 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셔야 될 거 자체는 뭐냐면 매년 4월에 소상공인 마당에 희망 리턴 패키지의 경영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 개선이요. 그거는 등급별로 해가지고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돈을 줍니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요. 희망 리턴 패키지의 경영 개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재창업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는데 재창업 지원을 받으시게 되면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희망 리턴 패키지는 반드시 검색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월에 뽑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지나갔죠? 3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제가 컨설팅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4월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려야 된다고요. 올해 4월 그 모집된 공고를 보시고 그거 빨리 출력하세요. 출력하신 다음에 작성하기 시작하세요. 작성 시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내년 4월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언제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2천만 원 지원되는데 내년에 한번 하셨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럼 내후년에는 더 좋아져요, 환경이. 왜? 한번 떨어져 봤고 한번 면접을 봐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 면접위원은 누가 나가지? 저 같은 사람이 갑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 저 강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이야기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소상공인 마당과 창업넷이 정부가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있죠.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되어 계시는 지역으로 계시는 그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술이나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기보나 신보를 추천드립니다.